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순이라고 해요. 올해 80살이 되었어요. 80해를 살면서 제가 배운 건 하나예요. 찢어진 것은 언제든 다시 꿰맬 수 있다는 것. 옷도 마음도 가족도 그리고 인생도요. 사람들은 제게 물어봐요. 할머니, 평생 바느질만 하고 사셨는데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요? 글쎄요. 저는 바느질이 제 인생 전부라고 생각해요. 한 땀 한 땀이 모여서 제가 된 거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수선집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때가 1963년이었나? 저는 20살 때부터 의류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서 똑같은 옷만 만들어내는 거죠.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서 상처투성이었고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순아, 이제 공장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아이 둘을 낳고 행복했어요.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병원에서 나왔을 때 제 손에 든 건 병원비 영수증과 빚 독촉장뿐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고장난 재봉틀 하나가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건 바느질 뿐인데. 그날 밤 고장난 재봉틀을 고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순아, 이제 시작이야. 바늘과 실로 살아가는 거야. 처음 동네 아주머니 옷을 고쳐드릴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어쩌지? 망가뜨리면 어쩌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바늘이 제 인생 전체를 꿰매게 될 줄은. 한정순 오수선이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을 달았어요.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보기 부끄러웠지만 그게 제 시작이었어요. 매달 나오는 학비 고지서가 무서웠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쌀 한 가마니 살 돈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내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며 제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울면서 왔어요. 친구들이 너 엄마는 왜 맨날 남의 옷만 입고 있니? 그랬다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울던 아이의 얼굴이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가자마자 딸을 위해 원피스를 만들었어요. 예쁜 꽃무늬 원단으로 단추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딸한테 입혀주면서 그랬어요. 이서야, 엄마는 바늘로라도 널 지켜낼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당당하게 살자. 딸이 그 원피스를 입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뒤로 동네 아주머니가 하나둘씩 옷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정순이 솜씨가 정말 좋네. 어디서 배웠어? 그때 처음으로 제 바느질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고3 학생이 졸업식 때 입을 교복을 가져왔는데 너무 작아진 거예요. 아주머니, 이거 좀 늘려주세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새로 못 사준다고 하셔서요. 졸업식에는 꼭 교복을 입고 가고 싶어요. 그의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날 밤새워서 교복을 뜯어 고쳤어요. 그냥 크기만 늘린 게 아니라 단추도 새로 달고 주름도 다시 잡고 새 교복처럼 만들어줬어요. 그 옷을 보고 기뻐하던 학생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지. 또 젊은 청년이 면접용 정장을 가져온 적도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거 아버지 옷인데 저한테 맞게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으셨던 옷인데 저에겐 소중한 옷이에요. 이걸 입고 면접을 보면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주시는 느낌일 것 같아서요. 그런 말 들으면 더 멋지게 수선해주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잘 되는 게 보기 좋잖아요. 또 잊을 수 없는 손님이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남편분 옷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 옷만큼은 완벽하게 보관하고 싶어서요. 그 옷을 만질 때 손이 저절로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이건 그냥 옷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거잖아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옷은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그래서 더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걸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제 가게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순 아줌마네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옷만 고치는 게 아니라 속상한 일도 들어주시고.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순이는 옷만 꿰맨 게 아니야. 내 마음도 꿰매줬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바느질을 하는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큰 수선집이 들어왔어요. 간판도 화려하고 기계도 최신식이고 30분 완성, 반값 할인, 그런 광고를 보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안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집세도 밀리고 전기세도 못 내고 이제 정말 못하겠다 싶어서 재봉틀 정리를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도 늙고 손도 거칠어지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고집을 부렸을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실타래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단골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순아, 어디 가려고 그래? 왜 짐을 싸고 있어? 김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정순아, 정순이 손은 기계랑 달라. 정성이 다르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솜씨를 찾겠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박 할머니도 새 집에서는 내 치마 길이를 내 맘대로 못 줄여달라고 해. 너무 길다고 하니까 규정이 있다는 거야. 정순이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옷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기계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상자 속 실들을 다시 꺼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순아, 정직하게 하자. 정성으로 버텨보자.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더 정성스럽게, 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자라더라고요. 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직접 양복을 수선해서 입혔어요.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딸 결혼할 때는 웨딩드레스를 제가 직접 수선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바느질을 처음 시작했을 때 원피스를 만들었던 것처럼 엄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딸이 시집가서 외국으로 떠날 때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잘 크는 게 어미 마음으로는 제일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가게가 참 조용해졌어요. 재봉틀 소리만 덩그러니 가끔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었지 하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도 손님들은 계속 찾아왔어요. 정순이 솜씨만 믿는다고 할머니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손가락도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침침해지고 바늘 위에 실 꿰기도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제 자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 민지가 가게에 왔어요. 미대를 준비한다면서 그림을 그리러.
할머니, 여기서 그림 그려도 돼요? 그럼 마음대로 해라. 민지가 제 바느질하는 걸 보더니 할머니, 이거 정말 예술이에요. 완전 멋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 바느질이 예술이라고? 민지가 어느 날 이상한 걸 들고 왔어요. 핸드폰인데 화면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할머니, SNS 아세요? SNS가 뭐냐? 사람들이 사진 올리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민지가 제 작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저렇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뭘 찍는다는 건지. 그러더니 제가 만든 한복들, 수선한 옷들을 다 찍는 거예요. 할머니 작품들 정말 멋져요. 할머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할머니 바느질을 볼 수 있어요. 전 세계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다음 날 민지가 뛰어오더라고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사람들이 완전 난리예요. 화면을 보니까 숫자가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1000, 2000. 이게 뭔 숫자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제가 리폼한 한복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와, 이건 박물관에 있어야 할 작품이네요. 할머니 손은 보물입니다. 그러더니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좀 하게 해주세요. 저를요? 뭘 인터뷰해요? 신기한 건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20대, 30대. 할머니 한복 리폼 해주세요. 한 젊은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제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만들어주세요. 할머니 손으로 만든 한복을 입고 시집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 바느질이 아직 쓸모가 있구나. 젊은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거구나. 60이 넘어서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찾아와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나이도 있으신데. 요즘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눈도 나빠지시고 몸 상하면 어떡해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예전 같지 않거든요. 가게 정리하시고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용돈 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얘야, 내 인생은 이 재봉틀에 다 꿰매져 있어. 이걸 그만두면 난 뭐가 되는 거야? 나는 한정순이 아니라 바느질하는 한정순이야. 바느질을 안 하면 나는 그냥 늙은 할머니일 뿐이야. 아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다른 할머니들처럼 손자, 손녀나 돌보시면 안 돼요. 우리 둘 다 화가 났어요. 아들은 제가 고집불통 늙은이 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들이 제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때 민지가 들어왔어요. 왜 싸우세요? 아들이 민지한테도 같은 말을 했어요. 민지야, 너도 할머니 말려봐.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고집을 부려? 그런데 민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할머니 기술은 자산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찾는데요. 할머니는 살아있는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버지와 딸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를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빠는 할머니 가치를 몰라요.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는 걸까? 하지만 바느질을 그만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문화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저를요? 무슨 소문을요? 전통 침선 기법을 아직도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부탁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요.
그분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것은 조선시대 궁중 한복인데 똑같이 재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금실로 수놓인 용무늬에 소매와 기세 곡선도 정교하고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만 하실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전통 기법을 모르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물관도 가고 책도 보고 60이 넘어서 이렇게 공부할 줄 몰랐어요.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원단부터 전통 방식으로 염색한 명주를 구하고 금실도 옛날 방식으로 만든 걸로 구했어요. 용무늬 자수는 몇 시간씩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늘 하나하나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했거든요. 소매의 곡선도 자로 재가면서 원래 디자인과 똑같이 맞췄고 고름 끝에 작은 매듭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서 본 침선 방법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3개월 만에 완성했어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웠어요. 금실 용무늬가 빛에 따라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한복의 선도 우아하게 흘러내리고 문화재단 분들이 보더니 이건 예술품입니다. 박물관 전시품보다 더 정교해요. 이런 솜씨는 정말 보기 드물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오고 침선 명장 한정순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시상식에도 나가게 됐어요. 전통 공예 명인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때 인터뷰에서 한 말이 유명해졌다더라고요. 한 땀 한 땀은 제 삶의 주름살입니다. 그제서야 큰아들이 제게 와서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70이 넘어서 이런 인정을 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 꿈 같았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 가족들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빚만 잔뜩 남고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한국 가고 싶어.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상처받아서 돌아오니까 어미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각자 자기 상처로 힘들어하고 서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찢어진 옷들을 고칠 때 일들이. 얘들아, 엄마가 하나 말해줄까? 옷이 찢어지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 버리잖아. 하지만 엄마는 늘 다시 꿰매왔어. 왜냐하면 버리기엔 아깝고 고치면 더 튼튼해지거든. 인생도 마찬가지야. 찢어지고 망가져도 다시 꿰매면 이어져. 아들이 엄마, 저는 이미 너무 망가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얘야, 망가진 게 아니야. 잠깐 실이 풀린 거지. 다시 꿰매면 돼. 딸도 엄마,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이서야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야. 그 경험으로 더 지혜로워진 거지. 그날 밤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우리 가족도 다시 꿰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도 많이 힘들었구나. 동생도 혼자 고생했네. 마지막에는 모두가 함께 바느질을 해봤어요. 서툴렀지만 가족이 함께 뭔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뒤로 민지와 함께 작은 바느질 공방을 열었어요. 할머니, 젊은 사람들한테도 바느질을 가르쳐 주세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더라고요. 할머니, 바느질 배우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든 사서 쓰잖아요. 하지만 직접 만드는 재미를 알고 싶어요.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배운 건 단순히 바느질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 바느질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정성스럽게 해야 해. 실수해도 괜찮아. 뜯어서 다시 하면 돼. 인생도 마찬가지고. 한 땀 한 땀에는 마음이 담겨야 해. 그래야 오래가. 젊은이들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할머니, 70년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뭐예요? 생각해 보니까 상을 받은 것도 유명해진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제 바느질로 행복해 했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기뻐하는 아이들, 소중한 옷을 고쳐서 감사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웃는 얼굴이 제일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제 기술이 끊어지지 않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어진다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할머니는 바느질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바느질은 이어주는 일이에요. 찢어진 것들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음과 마음도 이어주는 거죠. 제가 바느질을 하면서 배운 건 참 많아요. 인내, 정성, 그리고 희망.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다 보면 처음엔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아름다운 무늬가 되고 멋진 옷이 되거든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뒤로 공방은 더 바빠졌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기도 하고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해소하러 오기도 하고 할머니 바느질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져요.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은 몰랐어요. 민지도 이제 제법 실력이 늘어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기술을 다 배워서 꼭 이어나갈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겠어요. 몸이 많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손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오랜 세월 바느질을 하다 보니 몸 곳곳이 고장 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재봉틀 앞에 앉았는데 바늘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민지가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 바느질 기술만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할머니 바느질은 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드릴게요. 할머니 마음까지 함께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건 바느질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요즘은 공방에서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바느질을 가르치면서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할머니, 어려울 때는 어떻게 견디셨어요? 얘야, 바느질하듯이 한 땀 한 땀 견디는 거야. 급하게 하면 실이 엉키잖아. 천천히 정성스럽게.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요. 20살 공장 처녀였던 제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아이 둘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던 그때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 고생이 모두 제 보물이 될 줄은. 바느질을 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 고쳐드린 모든 옷들. 그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보석이었어요. 교복을 고쳐서 졸업식에 갔던 그 학생, 아버지 정장을 입고 면접 보러 간 청년, 웨딩드레스 입고 행복해했던 신부들.
모두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이제 제 손은 예전 같지 않아요. 떨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바느질은 계속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빠르게는 못해도 더 정성스럽게 하려고 해요. 시간이 많아진 만큼 한 땀 한 땀에 더 많은 마음을 담으려고요. 민지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할머니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꼭 남겨야 해요. 내 이야기가 책이 된다고? 네, 그리고 할머니가 만드신 작품들도 전시회를 해보려고요. 생각해보니 신기해요. 어려서부터 늘 바느질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건 제 바느질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 바느질 배우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뭔가를 직접 만든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바느질하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싶어요.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40년 전에 교복을 고쳐드렸던 그 학생이었어요. 이제는 중년이 된 그분이 딸과 함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기억하세요? 졸업식 때 교복 고쳐주셨던 저 덕분에 당당하게 졸업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40년이 지나도 기억해 주시다니. 따님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대요. 그 교복이 아버지한테는 정말 특별한 의미였다고 하세요. 세상에, 제가 고친 교복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바느질은 정말로 인생을 꿰매는 일이었구나.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까지 바느질을 할 수 있을까? 손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분명히 한계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바느질을 하면서 만든 건 옷만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과의 인연, 따뜻한 추억,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민지와 제자들이 제 기술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거고 제가 고쳐준 옷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거고 가끔 밤에 재봉틀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 지나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어려웠던 시절, 기뻤던 순간들, 슬펐던 날들. 모든 게 다 소중한 기억이에요. 정순아, 잘 살았다. 혼자 그렇게 중얼거려요. 바늘 하나, 실 한 올로 이렇게 살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매일 공방에 나와요. 예전만큼 많이는 못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줘요. 바느질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이 모이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루하루가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지. 찢어진 것을 버리지 마. 다시 꿰매면 더 튼튼해져. 마음도 관계도 꿈도 모든 게 다시 꿰맬 수 있어. 이제 80살이 된 저에게 바느질은 그냥 바느질이 아니에요. 제 인생 그 자체예요. 바늘 끝에서 시작된 작은 점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늬가 되고 따뜻한 옷이 되고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느질과 같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 정성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거예요. 때로는 실이 엉키고 바늘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찔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실을 꿰고 새 바늘로 바꿔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계속 꿰매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바느질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 찢어진 것은 언제든 다시 꿰맬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찢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꿰매세요. 더 단단하게, 더 멋지게.